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4차 발사, 기존 발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누리호가 벌써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발사는 지난 발사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? 누리호는 오는 27일 네 번째 발사에 나서는데 누리호 첫 발사는 2021년 10월에 이루어졌죠. 그 이듬해인 2022년 6월에 2차 발사,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3차 발사가 진행됐고 1년 쉬고 이제 올해 4차 발사를 하는데 4차 발사는 27일 새벽 1시 전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1차와 2차 발사는 사실상 이 성능 검증의 성격이 커서 이 실용 위성을 탑재하지 않았었거든요. 예. 이 3차 때부터 실용 위성을 탑재했었는데 이 3차 발사 때는 무게 180kg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주 탑재 위성으로 탑재했었고요. 이번 4차 발사에서는 무게 516kg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주 탑재 위성으로 쏘아 올립니다. 이 누리호가 중형급 위성을 발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 자체는 네 번째인데 중형급 위성을 쏘는 건 첫 번째 발사라는 건데요. 누리호를 제작하는 주관기관도 3차와는 좀 다르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누리호 1차부터 3차 발사까지는 이 누리호를 제작하는 주관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아왔었는데 네.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이 누리호 이 단을 조립하고 또 기체를 총 제작하는 이 전 과정을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민간 기업이 누리호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된 배경에는 이 앞서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기술을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했기 때문이거든요. 예. 이 민간 기업에 이 누리호 기술을 이전한 이유는 민간 기업에 이 기술을 넘겨줘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어떤 토대를 좀 더 한 단계 높이겠다,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. 예. 그런 차원에서 이 4차 발사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누리호 제작 과정을 총 주관하게 됐고, 이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발사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누리호 제작의 전 과정은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그럼 실제 발사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발사 운영은 민간 기업이 맡는 것은 아니고요. 네. 이 발사 운영은 기존과 같이 항우연이 맡게 되고 이 민간 기업은 그 발사 운영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. 이 민간 기업이 누리호를 제작하는 그 경험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발사 운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참여하는 수준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. 예. 4차 발사 이후에 5차 발사부터 6차 발사가 남아있잖아요. 민간 기업의 참여 그 비중을 5차와 6차에서 점점 더 높이겠다,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요. 누리호가 이제 6차 발사 이후에 또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해서 발사가 한 번 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민간 기업이 발사 운영까지 주도를 하겠다, 이런 계획입니다. 예. 이번에 4차 발사는 기존의 세 차례 발사와는 좀 다르게 최초로 야간에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.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아마도 이 누리호가 왜 야간에 발사하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이 누리호가 야간에 쓰는 거는 누리호의 주 탑재 위성인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.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우주 플라즈마하고 오로라를 관측하는 과학적 임무를 1년 이상 수행할 예정인데, 이 오로라하고 우주 플라즈마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고도 600km 상공,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부르는 이 궤도상에 이 위성을 올려놓아야지 관측이 용이하거든요. 예.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오로라는 빛이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이 오로라를 관측하기가 어려운데, 그러려면 이 위성이 극도의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궤도를 통과하는 순간이 낮 12시 반에서 한 50분 사이에 이 궤도를 통과해야지 이 태양광 조건이 가장 좋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이 누리호 발사장인 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하고 지구의 자전을 고려해서 이 역순에서 계산을 하면 새벽 1시 전으로 누리호를 쏘아올리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,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외에도 큐브 위성이 12기가 같이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 해서 총 13개의 위성을 그럼 쏘아 올리는 건데
이 위성들을 어떤 순서로 사출을 하는 건가요? 네, 이 위성들 13개가 어떤 순서대로 발사되는지로 참 이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.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발사하는 건 아니고 예. 일단 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부터 먼저 분리를 시키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이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2개를 순서대로 분리시킬 건데 한 번에 2개씩 20초 간격으로 6번 분리를 시키는 거죠. 예. 이 과정으로 13개를 모두 다 분리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주탑재 위성은 이 다중 어댑터라는 거에 장착을 했고요. 큐브 위성은 별도의 이 사출관에 직접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누리호 4차 발사와 관련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